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4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4월 30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펀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4월의 마지막과 5월의 시작이 함께합니다. 4월 경마는 3월 경마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사뭇 달랐습니다. 4월 경마를 돌아보면은 고배당과 중배당, 저배당, 특히나 이제 고배당하고 저배당이 완벽하게 공존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경마가 지난주와는 또 다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는 경기 중에 절대적인 승마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별로 저배당도 많이 나왔고 그 인기마들이 부러지면서 터져주는 고액 배당들도 상당히 좀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4월 경마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이번 주는 경주별로 정말 엄청난, 그야말로 뭐 배당판을 완전히 주도할 그런 인기마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마필의 능력치, 기대치 이거보다는 약간은 가려진 마필, 가려진 능력과 진짜 인기도를 판명하고 들어가는 경마 주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덜 간 놈 잘 잡아야 돼요. 이번 주는 덜 간 놈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서 그리고 그 이전의 경주에서 어떤 행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의 결과가 분명히 판가름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출주하고 있고요. 인기마들이 특히나 이번 주 인기마들이 선행마가 좀 있어요. 근데 과중에 선행마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마필들이 경합이 나올 수 있는 경주들이 꽤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번 배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자칫하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경마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토요 경마하고 일요 경마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4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4월 30일 토요 경마. 자, 한 주간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제가 최근 2주간 조금 부진했고 아쉬웠고 여러분들께 좀 죄송했던 부분, 바로 추천 경주하고 메인 승부, 그러니까 때리고 들어가는 그 게임, 때리고 들어가는 승부, 거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두고 들어가는 경마일인 만큼 4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4월 30일 토경마 많이 맞추고 제대로 맞추고 정말 이길 수 있는 경마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4월 30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0m 단거리 경주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일단 6번마 금소화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마필입니다. 마체가 작아요. 좀 작습니다. 전형적으로 단거리형 주법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선행에 가까운 선입형 전개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도 입상이 나올 정도로 단단한 경주력이 확인됐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박우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직전하고 이번하고 많이 달라진 점은 이 조교 때 보완이죠. 사실 마체가 크지 않고 약간 잔바리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뭐 엄청 뛰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전투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하고 붙었을 때 어떤 지지 않으려는 투지가 상당히 돋보이는 마필이고요. 이제 그곳에 더해져서 이번 조교를 통해서 뭐가 보완이 됐느냐? 힘입니다. 단단한 힘을 굉장히 보강하고 나온 마필이 바로 6번마 금소화.
자, 외곽 쪽에 12번마 해피펑커무니언, 내측에 2번마 한일앙상블. 이런 마필들이 이제 초중반의 전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저는 이 6번마 금소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다. 7주 만에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7주 만에 나오기는 하지만 더 좋다, 더 괜찮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번마 금소화가 연투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아마 체중이 조금 더 불고 나왔을 거예요.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힘이 더 붙은 모습이고, 외형적으로 마필 자체가 조금 더 커진 상황이라 일단 실질적으로 체중 변화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못해도 한 5kg 이상 정도는 충분히 불고 나왔지 않았느냐라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제 예상했던 대로 체중의 변화가 오면서 현장 컨디션이 눈에 딱 들어오면 6번마 금소화는 인기마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실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12번마 해피컴퍼니언은 지난번에 출주 때 원준이가 기승했는데, 지난번엔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일단 놓고 하는 건 6번마 금소화를 놓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토의영마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1번마 에큐로 휴머죠.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 첫 입상이 나온 상태에서 1번 게이트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주목이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머리가 좀 복잡한 게, 이게 원래 능력검사 때는 460kg대 가까운 마체를 가지고 있다가 나올 때마다 체중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총 35kg, 지금 420kg대 마체 가지고 있어요. 근데 1경주의 그 금소하고 2경주의 1번마 에클러 휴머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금소화 같은 경우는 마체가 작아도 굉장히 좀 단단하고, 그러니까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보여줬을 때 좀 큰 느낌이 좀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고. 근데 1번마 에클러 휴머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땐 약간 좀 애매한데 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거든요. 해서 이번에 압도적인 인기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당일날 조금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교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은 마방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조교가 강해지고 마필에게 무리를 주면 그만큼 체중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체중이 더 빠질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번에는 힘을 좀 뺐단 말이에요. 물론 체중의 변화가 지난번처럼 뭐 16kg, 그 이전에 15kg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체중 때문에 빠진 조교량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1번 게이트의 문세영이기 때문에 어떤 전개를 가진다 하더라도 밀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자칫하면은 어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8번마 멋지머니가 이번에 괜찮아요. 이번에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생각보다 꽤 괜찮다, 요 말씀을 드리겠고, 마필이 약간 좀 무겁다는 느낌. 그러니까 무겁다는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마필이 안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지 못한 그런 주법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전체적인 몸놀림을 갖고 있긴 한데, 힘이라든가 어떤 보여지는 이런 자체로는 상당한 액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4번마 천년의 사랑은 이정 마필이죠. 지금 51조하고 31조 마방이 깨진 상태에서 마필들이 많이 찢어져 있는데, 요 4번마 천년의 사랑은 그렇게 위탁된 마필이 아니라, 요거는 김성철 기수가 마방을 데뷔를 하면서 어쩌면 갖고 온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이거는 53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3조 마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위탁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31조라든가 51조가 살아나면
그 마방 쪽으로 마필들이 분산될 수 있는 마필들.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4번마 천년의 사랑은 자기 말입니다. 동철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철이가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4번마 천년의 사랑. 하정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도준 기수가 기승하면서 인기도 1위였던 마필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팔리는 마필들은요, 대체적으로 그 이전에 복귀 내용이라든가 조교를 통해 변화가 봤기 때문에 김도준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던 마필들인데, 자, 이번에 하정운 기수가 기승하면서 1200m. 약하게 볼 수 없어요. 지금의 천년의 사랑의 마필의 컨디션은 그야말로 꼭대기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만따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은 53조 말이에요. 동철이 말입니다. 동철이, 온리 동철이 말, 위탁마가 아니에요. 동철이 말입니다. 그리고 김동철 기수가 데뷔 초부터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고 있을 정도로 애착도 충분히 있는 마필이 4번마 천년의 사랑. 자, 그렇다면은 1번마 에클러 휴머의 조건도 좋고 8번마 매치모아의 상승 요인도 분명히 인정될 부분이긴 한데 4번마 천년의 사랑이 마방에서 특히나 이제 김동철 기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애착 이런 것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안고 이번째 이경주 4번마 천년의 사랑 주목해야 된다. 무조건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째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의 경주. 제가 이번 주는 추천 경주하고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의 어떤 포커스를 굉장히 좀 강하게 보고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3경주가 첫 번째 노림수입니다. 8번마 슈퍼펀치가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아마 인기마입니다. 아마 당연히 인기마이죠. 근데 저는 8번마 슈퍼펀치의 조교 때 느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 느낌 없다. 사실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입상을 되짚어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습발로 끄집어낸 느낌. 그러니까 진이긴 느낌. 쥐어짠 느낌. 딱 그런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쥐어짜서 입상했던 마필들이 그 다음 경주에 딱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감춰져 있었던 마필들이 한번 쥐어짜기 시작을 하면은 걸음에 폭발을 보이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쥐어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인기도가 거품이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이에요. 슈퍼펀치가 단순히 8주 만에 나와서 문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쥐어짠 상태에서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다음에 걸음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늘어난 게 없어요. 조교 때 느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해서 이번에 1300m 단순히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상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해서 저는 8번마 슈퍼펀치는 배팅권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들어갑니다. 이번에 3경주 12마리의 경주 진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막권 조합수 복잡하지 않아요. 제대로 질러갈 수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이번 3경주 첫 번째 노림수로 한번 자신있게 붙겠습니다. 최근 2주간의 어떤 추천 경주라든가 주포인트 경주에서의 그 아쉬움이 이번 제 3경주로 인해서 뭔가 싹 다 풀어내고 후반부 쫙쫙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10마리의 마필들. 지금 팔려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1번마 정상의 빛, 2번마 레이즈볼드, 4번마 드래곤 스피드, 그리고 뭐 조금 더 가면 10번마 제이두리까지인데 일단은 쉽게 보면 1번마가 쏘고 2번마가 붙이고 아니면 2번마가 쏘고 1번마가 붙이고 내측의 두 마필이 그대로 줄을 쭉 타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건 이제 직전에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고 솔직히 조교를 봤을 때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내 마필 큰 느낌이 없어요. 2번마 같은 경우는 직전에 뛰고 나서 산통이었습니다. 산통은 뭐냐면 배알이에요. 배알이.
이 창자가 약간 이렇게 꼬이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의외로 산통이 되게 많아요. 배도 크고 어떤 그런 면이 있어 산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통이 생기면은 보통 마방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산통은 단순히 그 다리 질환 쪽에 경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는데 마필 컨디션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마필이 1월 달에 뛰고 나서 지금 공백기가 상당히 좀 있는 상태에서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라고 보기에는 조교 내용을 봤을 때는 좀 그렇고요. 일반마 정상의 빛 같은 경우는 괜찮죠. 꾸준한데 요거는 딱 보여준 만큼만 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뛴다거나 어떤 더 기대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요 정도만 뛰는 게 1번마 정상의 빛. 물론 직전에 고저스댐이라든가 뮤진 편성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못 뛴 게 아니라 상대가 강한 상태에서 이만큼만 뛰었어도 꽤 뛰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1번 게이트의 조건이라면 상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조교 때 걸음이 뭐 그렇게 뭐 임팩트가 아주 세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외곽의 8번마 봄동이라는 마필이 출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필은 그렇게 평가를 세게 안 하는 게 뭐냐면 약점이 있어요. 이 마필의 최고의 약점은 아무래도 주행 때 들리는 겁니다. 뭐가 들리냐면 대가리예요. 이 말은 주행 때 보면 대가리가 들려. 높다는 얘기예요. 48조 이런 마필들 많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의미 있게 봐지 않았던 마필인데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내려왔다. 고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행 때 보면 고개를 이렇게 딱 세우고 이렇게만 뛰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고개가 쭉 내려왔더라고요. 고개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전구가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전구가 내려왔다는 얘기면 중심 자체가 약간 이제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필의 중심이라는 건 뒤에 놓고 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쏠려 놓고 뛰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마필 자체가 힘을 안 쓰게 되거든요. 자, 8번마 봄등이. 아직까지도 발을 쓰는 거 보면 약간 무거운 주행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필이 주행 자세예요.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주행 자세가 바뀌면 보통 경주력 변화가 분명히 온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이번에 누리나래라고 하는 외산마 2군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누리나래가 힘이 굉장히 좋잖아요. 맨날 착순되는 말. 뒤에서 보면서. 그 힘은 진짜 좋아. 근데 결정타가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힘 좋은 말하고 계속해서 병합을 하면서 지구력, 어떤 이런 탄력적인 부분, 이런 쪽 갖다 굉장히 보강을 했다! 그리고 이 말이 뒤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가는 능력도 있어요. 앞에 가는 능력이 있는데 왜 결정타가 매번 부족했느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부드럽지 못한 마체, 주법 이런 거였는데 약간의 변화가 왔다? 근데 인기도는 가장 덜 실려. 의미가 있죠. 저는 8번마 봄동이의 조교시 변화가 과연 실전에서 어떤 포인트를 갖고 결과물로 이어질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8번마 봄등이는 이번에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자, 단란 8두인데 3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요거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는 경주고요. 요거는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쌍까지.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동참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동참하세요. 5경주 이전까지 만약에 이기고 있다. 이기고 있어야겠죠. 이기고 있다면 저는 여기에 다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번 5경주가 상당한 포인트를 갖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칫 5경주까지 재미를 못 보고 계셨던 분들, 큰 재미 없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번 제 5경주에서 제가 크게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복으로 잡으면 큰 느낌이 없어요. 쌍복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 5경주 요거 충분히 욕심내고 들어갈 만한 경주입니다. 집중해 들어갈 수 있는 중저배당의 막권에 이어서 크게 나올 수 있는 배당까지도 충분히 준비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빠져나갈 구멍은 없이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질러 갑니다. 제대로 한번 질러 갑니다. 이번 제 5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인데 전반부 경주 중에서는 뭐 가장 의미를 두고 가장 강하게 가장 자신 있게 한번 질러보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 굉장히 복잡한 경주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크게 재미를 봤던 마필 7번 마 텔레포트입니다. 지난번에 이 마필이 인기도가 밀렸던 마필이었는데 제가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두고 들어갔던 마필이고 당시에 에코왕자하고 붙여갖고 복승식 24배당 아유 먹을만 했죠. 왜냐면 때리는 막권이었거든요. 충분히 돈이 됐던 마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 대비해서 부담 증량이 늘고 문제는 이게 7번 게이트예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세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줄탄다. 줄타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밀린 상태에서 부중이 늘고 무엇보다도 조교의 변화가 크지 않다. 13번 마 시대의 영. 특별경주까지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 그 당시에 인기를 얻었던 마필이고 그 당시에 비해서 부담 증량이 빠졌고 어찌 보면 출주마들 중에서는 이번 경주 가장 노림수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 자, 이번에 마방에서 외산마에 출주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내측에 좀 만만치 않거든요. 1번마 사자왕, 5번마 북마드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결과를 떠나서 게이트 열리면은 선두권을 엄청 흔들어대는 마필들. 근데 13번마 시대의 여왕이 이거는 선두권에 붙여서 뛰는 전형적인 선입평 취입마거든. 선입평 선행마거든요. 52kg의 부담 중량 자체가 전체적인 레이스 강도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기는 한데 야, 이게 그냥 인기도 1위를 놓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역순으로 갑니다. 4번마 나이스 앵굿. 아, 요거 느낌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스 앵굿은 나올 게 다 나왔어요. 나이스 앵굿은 어떤 자력으로 상대방을 때려잡고 이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결국 나이스 앵굿은 뭐냐면 전체적인 전개를 보고 조건을 보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1200m 외곽 쪽에 최고 인기마가 있고 내측에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뒤가 없는 마필들이 있어.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앞은 빨라. 4코너까지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직선의 싸움이 결국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경주. 물론 지난번에 텔레포트가 입상을 했을 때 나이스 앵굿이 착수를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경주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텔레포트 경주는 에코 왕자하고 텔레포트가 그대로 줄을 서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따당 가까운 막권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따당 막권을 저는 그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나이스 앵굿이 밀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나이스 앵굿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선행, 선입, 취입 굉장히 자유로운 전개를 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스 앵굿이라는 마필이 딱 입상할 수 있는 어부질이라는 그런 배당의 가능성,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경주들은 딱 이런 경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4번마 나이스 앵굿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집중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 여러분들이 뭐 믿음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저는 놓고 간다. 전형적으로 딱 내측에서 가만히 있다가 줄 그대로 탈 수 있는 마필이니까 4번만 나이스 앵굿 굉장히 포커스를 갖고 들어가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 11두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 이번 경주는 이제 대가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하고는 뭐 찰떡 7번마 번개비요. 1월 17일 경주 때 인기도 4위였죠. 이거 놓고 A급 승부였습니다. 그냥 승부가 아니었어요. A급 승부, 메인 승부였습니다. 메인 승부. 그때 으르니하고 배당이 아름다웠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게 받치기 막권이 아니었죠. 때리는 막권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재미 봤어요. 그게 1월 기억입니다. 그리고 2월달 요것도 제가 또 때렸습니다. 또 때렸어요. 제가 보통 특정 말을 갖고 연속으로 승부를 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두 번 다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의 경주와는 다르게 배당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요. 그때 같이 입상했던 마필이 별두라는 마필인데 이거는 때리는 맞고는 아니었어요. 방어 맞고. 그 당시에 번개 비호를 놓고 때리는 맞고는 아니었습니다. 방어 맞고. 어쨌든 간에 번개 비호 갖고는 두 번 재미를 봤고 직전에 이 마필이 또 팔렸죠. 근데 지난번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뺐습니다. 번개 비호를 때려봤기 때문에 이 마필의 진짜 능력을 안다. 정체를 안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때 제가 뭘 놓고 때렸냐? 발리오스킨. 발리오스킨을 놓고 때렸는데 결국은 못 맞췄어요. 결국은 못 맞췄습니다. 7번마 번개 비호. 이 말은요. 딱 때리는 경주가 있어요. 아무 때나 때리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리고 번개 비호는 한계점이 있는 말입니다. 뭐 엄청 뛸 말 아니에요. 딱 요 정도 경주에서 배팅하는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번개 비호가 7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2번의 입상과 5번의 미입상이 나왔는데 딱 한 번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언제냐? 12월, 작년 12월 달 1번 게이트 탔을 때 그때 놓고 추천드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6번의 경주에서 넣었다 뺐다를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단 말필입니다. 이번에 딱 가는 거예요. 이건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7경주 7번마 번개 비호는 제 감을 믿을게요. 이 마필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끝난 상태에 저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딱 넣고 하는 마필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3군.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4번맛 최강버들과 6번맛 키즈탑. 6번맛 키즈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700까지 이겨낸 상태에서 이번에 1400이에요. 단순하게 보시면 야 1700 뛰었는데 씨발 1400은 그냥 먹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마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선행마필입니다. 선행에 가까운 선행마예요. 거의 선행마로 분류해도 될 정도의 선행마필입니다. 자, 근데요. 1700이 선행마가 유리할까요? 1400이 선행마가 유리할까요? 답은 나왔잖아요. 1700이 1400보다 선행마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더구나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였어요. 근데 이 마필이 1400을 뛰었느냐? 아니죠. 1200까지 뛰다가 1700을 점프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1700 1번 게이트에서 입상했던 마필이 이번에 1400. 더구나 부담 중량이 57까지 들고 나왔다. 물론 눈에 확 띄게 이 마필의 초반 전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마필은 솔직히 보이진 않습니다. 최강버들. 이거는 한계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동체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동체가 긴 마필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체가 긴 마필들은 태생적으로 힘을 써요. 동체가 긴 마필들은 전개를 봐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티즈탑 전개가 부딪힙니다. 아마 티즈탑이 선행을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최강버들이 가능할까? 물론 최강버들의 문세영 기수가 50이라는 부담 중량을 믿고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서 팔을 흔들어 놓으면 또 재밌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티즈탑하고의 레이스가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사르게 맞고는 씹어 갑니다. 의미를 크게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이 레이스가 앞에서 정리가 되는 경주라 보지 않습니다. 이번 제 8경주 1400m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실어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귀를 통해서 차기 경주에 대한 차기 편성 가리지 않겠다고 자신했던 마필이 출주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밀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밀겠습니다. 이번 제 8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 최강버들이든 키즈탑이든 당연히 4력 막고는 안 보는 막권이고, 두 마필 다 당연히 때리는 마필 아니고요. 후차권에서도
유력 마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두둑한 쪽에 포커스 잡고 이번째 8경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6은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4,6을 줘도 안 먹는다. 그냥 씹어버리는 마필이다. 막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4군 11두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뷰티풀 로드 1, 썬노. 아, 좋아. 딱 봤을 때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경주예요. 썬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4연승을 거둘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센 말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센 말이에요. 센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딱 1400까지. 여기까지 통용되는 센 말. 야, 이번에 1700인데요. 1번마 뷰티풀 로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수가 하정운이야. 최근에 김혜선이가 마필을 거의 패죽이다시피 해서 밀어내서 입상했던 마필인데 마필은 좋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과연 하정운이가 1700이라는 거리에 페이스를 안배하면서 갈 수 있을까? 1400 이 레이스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됐는데 과연 하정운이가 1700이라는 거리 페이스 안배라는 거, 물론 1700이 선행마에게 유리하고 이번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하정운이가 잘 탈 수 있는 선행 조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700과 1400의 차이는 뭐냐면은 페이스의 안배 조절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과연 하정운이가 대가리만 쳐받고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맞는가? 그렇다고 봤을 때 1, 2번에 그대로 줄타기 막걸리 가능한가? 고민하죠. 10번마 토드 브라운. 지난번에 이거 놓고 승부였습니다. 결국 럭셔리 스타를 못 잡았습니다. 해서 큰 배당 못 잡았죠. 10번마 토드 브라운. 저는 이 마필은 중장거리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400, 1300 단거리보다는 거리가 늘면서 더욱더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진짜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제 머릿속에 생각대로 중장거리 포인트는 이번 경주를 뛰면 딱 답이 나올 겁니다. 그냥 보진 않겠습니다. 돈 주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10번마 토드 브라운은 놓고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놓고 들어갔던 마필이고 중장거리 포라고 듣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믿고 들어갑니다. 토드 브라운을 승군전의 상대가 굉장히 강해지기는 했는데 한 번 더 밀어붙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2등급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광복 72 감량이 워낙에 좋아서 엄청 빨리 나올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광복 70이라는 마필에 대한 능력을 그렇게 세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세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경주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성 기대치 높일 수 있는 마필이고 6번마 더센 챔프도 조교빨 어떤 이런 빨 자체가 이빨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충분히 봐줄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저는 그래요. 7번마 더센 챔프가 지난번에 구마신차로 이길 때 경주를 보면은 선두권을 완전히 초중반부터 제압을 하고 갔던 경주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2착을 차지했던 전승대에서는 거의 걸어가는 유행. 중장거리 약점이 확실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마필. 더센 챔프는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마필 자체가 완전히 이제 끌려다니는 마필이 됐어요. 그랬을 때 과연 3-6이 쉽게 끝날 수 있을까? 1번마 티나브라더. 이거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1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 방송을 통해서 티나브라더가 이번에 변화가 왔으니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슈퍼탱커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 하정운이가 탔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정운이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다. 다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4차 왔어. 꽤 잘 탄 겁니다. 이 정도면 엄청 잘 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수가 잘 탔다기보다도 많이 끌려왔다는 편이 맞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또 하정운이. 근데 하정운이 두 번의 경주는 전혀 저는 중거리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홀랜드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하정운이가 타는 중장거리에서의 티나브라더와 말을 탈 줄 아는 기수가 타는 티나브라더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주 의미를 두지 않았던 1번마 티나브라더를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전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3군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창세가 만땅으로 팔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가 진짜 능력말까? 창세의 최근의 입상 경로를 보면 전부 선행. 그것도 그냥 선행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선행. 단 한 번의 경합, 압박 이런 거 없이 정말로 쉽게 갔던 선행. 사실은 조교를 봐서는 조금씩 불안감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이겨냈느냐? 전개를 이겨란 말이 창세입니다. 자, 이번에 창세가 50일이면은 초반에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버틴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창세의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선택을 했는데 창세가 잘리면 이거는 큰돈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10경주를 메인으로 갈 수 있고 11경주를 메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주로를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친듯이 선행마가 버티고 있는데 창세를 꺾고 메인 승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경주 같은 경우는 미친듯이 선행빨이 좋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일 주로에 따라서 10경주 내지 11경주를 메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10경주, 11경주 이 두 개 경주를 상당히 주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아셨죠? 일단은 마지막을 굉장히 센 포커스, 특히나 창세가 너무 최근에 쉽게 왔다. 요거 여러분께서 꼭 알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11개 경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했고 많이 준비했고 최근에 하던 대로 잘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신경을 쓰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 경주, 주포인트 경주에 상당한 주안점을 가지고 가는 경주. 시작점이 3경주부터 시작해서 물려서 넘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됐으면 합니다. 소유만 1경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